아들, 칠부. 결국 아무것도 못 건진 건가? 신영사는 헛걸음을 했다는 생각에 절로 한숨을 내뱉었다. 한숨을 내뱉는 신영사 옆엔 강영사가 우뚝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자 수상함을 느낀 신영사가 강영사를 툭툭 건드리며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신영사의 질문에 강영사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 대체 뭔지 모르겠네. 좀 더 조사해보면 윤곽이 잡히겠지. 피곤하다. 벌써 저녁 9시네. 오늘은 이만하고 갈까? 아니면 좀 더 조사해볼래? 강영사의 물음에 신영사는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오늘은 그만 가죠. 더 조사한다고 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얻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 그럼 좀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조사 시작하자고. 타라, 데려다 줄게. 아닙니다.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강영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신영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고, 강영사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강영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건 파일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질만한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강영사는 낙담하며 다시 파일의 첫 장을 폈다. 첫 장에는 사건 당시의 사진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그 사진들 중 한 장의 사진이 강영사의 눈을 사로잡았다. 바로 사건 현장에 켜져 있던 컴퓨터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자마자 강영사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다. 사건 현장에서 컴퓨터가 재생하고 있던 영상을 찾기 위해서였다. 과연 그 영상이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진 미지수인 건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영사는 사건 현장을 처음 봤을 때부터 영상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에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30여 분을 뒤진 끝에 강영사는 사건 현장에 틀어져 있던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영상을 재생시키자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요괴들과 각 요괴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괴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요괴나 귀신 이야기가 많은 일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음기도 가득한 데다 그들의 상상력이 풍부한 까닭도 있겠지만 영상의 길이는 대략 15분 정도였고 영상 내내 요괴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신도라는 종교가 미치겠네. 우선 보고는 있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걸까? 강영사가 반신반의하며 계속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요괴가 강영사의 눈을 사로잡았다. 강영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요괴는 로크로쿠비라고 불리우는 일본 요괴로서 목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는 요괴였다. 하지만 강영사를 사로잡은 것은 요괴의 모습이 아니라 요괴에 대한 설명이었다. 몸통에서 목만 따로 떨어져 나가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오랫동안 몸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몸통을 숨겨버린다면 머리는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찾으러 다니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몸을 찾지 못하도록 몸을 숨겨놓으면 죽고 만다. 강영사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아이가 한 말, 그들은 요괴였다. 로크로크비, 아이의 특이한 취향.
어머니의 시체. 이게 맞는 건가?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었기에 강 형사는 한참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강 형사는 신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신 형사가 전화를 받았다. 예, 강 형사님. 신 형사. 지금 내가 가설 하나 세웠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한번 들어봐 줄래? 예, 말씀해 보세요. 강 형사는 전화 너머 신 형사에게 자신이 영상을 보며 세운 가설을 설명했다. 설명이 끝나자 신 형사가 말했다. 분명히 좀 어설픈 가설이긴 한데 혹시 모르죠.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갈 땐 그리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가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알겠어. 고마워. 푹 쉬어. 그리고 내가 문자로 몇 명 이름 적어서 보낼 테니까 그놈들 좀 내일 아침에 수사실로 모아줘. 강 형사가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내고 나자 뜬금없이 두통이 밀려왔다. 진짜 좀 쉬어야겠는데? 강 형사는 바로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강 형사는 잠을 자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앉아 사건 파일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사건 파일을 한참 동안 이리저리 훑어보는 강 형사의 눈이 파일의 한 부분에서 멈추었다. 최근 한현수가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현수의 회사가 부도를 맞은 사실이 사건 파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잠깐. 강 형사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종이와 펜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종이에는 2달 전 첫째 주 수요일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에서 뻗어나온 볼펜선은 한현수 회사의 부도라는 글과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라는 글에 도착했다. 한현수 회사가 부도를 맞은 게 2달 전 첫째 주 수요일이고 직장 동료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도 2달 전 첫째 주 수요일. 설마? 강 형사는 흥분한 마음을 추스르며 자신이 알아낸 내용을 수첩에 메모했다. 메모한 내용을 이리저리 보며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딱히 가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언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기에 결국 이번엔 말이 되는 가설을 세웠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잠을 청해야 했다.